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14일이에요. 4월도 벌써 중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저녁에 너무 늦게 들어와서 정말 준비를 하다가 잤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제 거 놓친 것만 잠깐 언급을 오늘 같이 하면서, 왜냐면 어제 좀 중요한 뉴스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오늘 시장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그 컨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오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달려라 천스닥인데요. 천을 이틀 전에 돌파를 했죠. 그리고 어제도 지켜냈고 오늘은 1010포인트를 뭐 지지선으로 발판을 삼고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모습인데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즉 중소형주 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따라 붙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 또 올해 처음 주식 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냥 누구나 아는 주식 대형주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것들을 샀을 텐데, 올해 연초에 샀으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마이너스권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중성주 최근에 뭐 반도체 쪽에서 정말 3월 중순부터 좋았고요. 헬스케어 1, 2, 3개월 힘들다가 4월부터 확연히 다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 반도체, 헬스케어, 즉 세계 트리플 성장주가 코스닥을 천스닥으로 발판 삼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 수급이 확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개인이 나홀로 사던 코스닥을 연기금이 4월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뭐 하루 정도 안 산 날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사자를 계속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연기금이 계속 팔고 있죠. 아직까지도 뭐 그 비율 조정에 대해서 일부 조정안이 나왔다고 하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아마 연기금이 계속 아마 매도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물량은 연초보다 줄어들 수 있지만 금액적으로 매도세가 코스피에서 나오고, 코스닥 즉 상당히 실적도 있지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연기금도 사고 있다, 이런 맥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목에 지금이라도 주식 사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그 이제 퀘스천 마크를 좀 다루는데,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놓친 뉴스입니다. 13일자 어제 거예요. 잠깐 언급하고 갈게요. 테슬라 목표가 상승 소식에 3% 올라서 700달러 재돌파했습니다. 물론 14일에 테슬라 또 18% 올라서 거의 급등을 했고요. 뭐 비트코인 때문에 급등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장주들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나오면서 어쨌든 뉴스에 약간 금리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알리바바 그룹, 이게 가진금 이슈가 계속 있었고, 미국에서 뭐 제재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고, 중국에서도 독과점 제재 그런 게 있었죠. 가진금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급등했어요. 이게 결국엔 이제 악재는 다 나오지 않겠냐. 알리바바 그룹과 뭐 지금 텐센트 홀딩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뺑이라고 불리는 그런 빅테크 기업과 견주어 볼 수 있는 중국의 정말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 두 회사만 해쳐도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넘어가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게 뭐 인텔이 사실 차지하고 있는 CPU 시장까지 넘보겠다는 그런 이슈로 실적 기대감과 함께 5%대 급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는데요. 또 테이퍼링이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R을 인상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자산 매입하는 거 있잖아요. 연준이 자산 매입을 하는 거를 이제 줄이는 거죠. 차츰차츰. 그게 테이퍼링 긴축이고요. 미국인이 75% 백신 접종, 지금 약 28%에서 뭐 25% 정도로 알고 있고, 한 7월이나 8월 정도 되면은 거의 백신 접종률이 75%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집계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이 연준에 블러드 연준 총재 좀 입김이 세신 분이 테이퍼링 고려를, 미국 백신 접종이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고려를 한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또 같은 날 미국 경제가 변곡점 위에 있다고 발언. 이 변곡점이 정말 경제 회복에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을 제대로 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야 테이퍼링 안 한다고 해놓고 연준이 왜 갑자기 또 저런 말을 하지? 해서 선제적 가이던스를 계속 미리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제적 가이던스를 주고 미리 움직이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가이던스를 지금 주고 만약에 요 백신 접종률대로 되고 경제 회복이 제대로 일어나면 이 한 8월쯤에 테이퍼링이 시작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논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논의하고 파월 의장의 그동안의 발언으로 봐서는 논의한 다음에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또 있다가 결국엔 그러면 22년으로 초반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자본시장 이거 되게 중요한 뉴스라서 제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신규 개인 투자자 3명 중 2명이 손실이 납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했던 분이 손실이 날 수는 있어요. 여기서 못 버텼으면 더 많은 수익을 내서 평균 한 15% 이상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한 18% 정도 원래 주식을 하시던 분은. 근데 신규 진입자는 여기서 진입했는데도 많이 손실 받거나 아니면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손실 보고 아예 중단했거나 아니면 막 올라가는 장에서 샀는데 이도저도 아닌 정말 작년에는 정말 웬만한 종목이 올라오면서 다 좋았는데 그야말로 손실 본 이유가 잦은 거래 그리고 테마주 제가 항상 뭐 정치주 뭐 이런 것들 정치 테마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대박을 노리는 복권은 주식 선호 이거 하실 거면 차라리 비트코인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어쨌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손실이 많다고 합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 이미 하셔서 오랫동안 거의 저와 6개월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그래서 정말 주식은 길게 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종목을 그래도 최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을 싸게 사서 먹는 그게 시드머니를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투자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이게 DNC 미디어라고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로 있는 웹툰이죠. 어저께 이제 그 카카오 엔터 미국 웹툰 플랫폼 인수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갔고 오늘은 또 아침 장중에 15% 이상 올라서 거의 이틀 동안 60% 50% 이상 올랐는데 종가는 밀렸어요. 종가는 밀렸는데 오늘 종가는 밀렸죠. 근데 이 DNC 미디어 제가 작년에 제 처음 유튜브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템버거 종목을 찾겠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DNC 미디어를 대표적으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뭐 이것도 야 과거 얘기 왜 이러실 수 있는데 이게 그때 대비 한 3배 정도가 지금 올랐을 거예요. 3배에서 4배 정도. 그럼 템버거라면 10배잖아요. 저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를 갔지만 안 갖고 계신 분은 좀 조정을 받거나 그랬을 때 좀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회사의 내용을 보면 정말 탄탄합니다. 카카오 페이지도 곧 상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긴데 그래서 빨리빨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탑 뉴스입니다. 오늘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했고요. 9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발표한 ISM, 뭐 제조업 지수, 구매자 관리 지수, PMI 뭐 이런 것들이 몇십 년 만에 최고치로 정말 좋게 나왔어요. 미국이. 그죠? 정말 기저효과 코로나로 인한 경제가 무너진 게 아니라 경제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다가 가동이 되면서 기저효과도 있지만 그만큼 정말 경제도 돈을 많이 풀어서 머니 유동성이죠. 유동성을 정말 많이 풀어서 오히려 생각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물가지수가 사실 오르면 R도 오르고 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고 우리가 최근에 계속 3월달, 2월달에 조금 힘들었던 뭐 기술주들 이런 것들 R이 올라가니까 이 할인율로 치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 즉 성장주들의 가치가 결국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좀 흔들렸었어요 미국 시장. 근데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부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빵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애플이나 이런 거 아주 테슬라 이런 두 기업 빼고는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 그죠?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내고 있죠. 그리고 CPI가 발표하면서 그리고 미국채 10년 금리는 1.7에서 1.62까지 내려왔고요. 오히려 뉴스 재료에 이게 9년 만에 최대 폭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의 물가지수 2.4인데 이번에 그렇게 경제가 좋고 CPI도 정말 최대폭 상승인데도 불구하고 근원 물가지수는 오히려 1.6% YY로 늘어난 걸로 코로나 이전보다도 아직은 멀었다. 즉 연준이 그동안 얘기한 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뭐 물가지표가 올라가는 거는 아주 일시적일 거고 먼 얘기다 이런 얘기들이 결국 부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 금리도 오히려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오히려 뉴스에
그동안에 먼저 선반영돼서 금리가 올랐던 게 떨어진 거고,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랠리가 결국 나오고, 테슬라 같은 게 물론 비트코인 이슈도 있었지만 급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슈는 뭡니까? 코인베이스 나스닥에 오늘 상장합니다. 오늘 미국의 암호화폐 그 거래소 시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 이게 상장하면서 지금 그죠? 뭐 1,000억 달러, 그죠? 뭐 100조액이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가는 주당 25불에 시작한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노블럭스,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도 그죠? 쿠팡 뭐 이런 것들, 노블럭스는 거의 상장하자마자 시총 지금 뭐 100조 가까이, 좀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 또 급등을 했죠. 자, 페이팔, 스타벅스, 테슬라 이런 것도 그동안 말씀드렸던 겁니다. 비트코인 통해 상품 결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고요. 뭐 블랙락부터 해서 JP모건, 골드만까지 미국 주요 기관 투자자가 자산 배분과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비트코인을 편입하겠다고, 심지어 펀드를 내고 ETF까지 이제 출시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얘기가 뭡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정말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투자 자산이다. 오히려 그리고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하지만, 얼마 전에도 8천 갔다가 바로 7천 갔다가 지금 8천이 넘었는데, 8천만 원이 김치 프리미엄이 좀 붙었죠, 한국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 변동성이 세지만 금에 대해서 최근에 좀 자금이 빠지면서 일로 갔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대체 자산으로, 오히려 이게 변동성이 있어서 위험 자산이 아닌 안전 자산으로 수요가 몰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코로나 뚫고 상장사 영업이익 2배 이상 급증. 이 코스피 1분기 영업이익이 44.5조, 지금 21년 연간 코스피 순이익이 16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160조. 원래 얼마 전에 뭐 130조니 120조니 하다가 140조 막 이랬다가 160조에서 뭐 맥스 크게 본데 이렇게 보고, 작게 본데 한 140조 정도. 이렇게 되면 2017년 빅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2018년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영업이익보다 정말로 더 큰 숫자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기업들에 대해서. 자, 실적이 작년 대비 본격 회복 국면이면은 당연히 주가는 리레이팅 되고 PR이 자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를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식시장의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제약업종 지수 어제까지예요. 어제 오늘도 올랐어요. 이거 코스닥 제약이에요. 요 저점에서 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거 차트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월요일날. 이게 거의 14,000에서 11,0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지금 신고가고요, 그죠? 코스피도 3,150을 넘었고, 그러니까 코스피도 거의 박스 삼각수렴인데 제약만 안 좋았는데, 요게 코스닥을 견인하는 게 요게 딱 4월 지금 둘째 주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오르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오르기 때문에 조금 불안은 합니다. 조정도 나오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작년에 성장주 이끌었던, 이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들을 주도주를 만들었다 헬스케어 업종이 분명히 단순히 AACR, 아마케나 아스코 이런 하케 이런 기대감에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결국 긍정적으로 수급을 시장에서 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도의 가속화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대형 기술주보다 빨랐던 비트코인 얘기하고 넘어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 뭐냐면은요, 1조 달러, 마켓캡이 시가총액이죠. 1 트릴리언,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의 리치, 도달하기 위한 타임, 시간이에요. 시간, 그죠? 이게 44년입니다. 2years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정말 전통적인 빅테크 기업이죠. 애플 어떻습니까? 42년. 아마존 클라우드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24년. 구글은 어떻습니까? 더 많이 성장하고 있죠. 21년. 비트코인 12년입니다. 이게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캐치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HTS로 그럼 시장 볼게요. HTS 시장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만 볼게요. 어제 거는 이미 지나서 안 보이니까. 코스피 오늘 전기전자 약했어요. 왜 약했죠?
또 시가총액 큰 삼성전자 보합 재미없어요. 지금 대형주들 사신 분들 하이닉스 계속 그 자리에요. 물론 그나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낫습니다. 연초 대비. LG전자 뭐 계속 마그나와 합작사에서 애플카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저는 LG전자가 매우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 1분기 실적 정말 좋다고 다들 떠들고 있죠. 근데 그동안 주가는 20만원대에서 계속 횡보했어요.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게 카메라 업종에서 벗어나서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도 나가고 애플카랑도 연관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화학업종 오늘 좋았죠? 뭐가 좋았죠? LG화학이 거의 90만원 가까이 지금 한 2, 3일 만에 10만원 올랐어요. 그죠? 전기차 셀 업종도 소재 업종 못지 않게 따라잡는 모습입니다. 하나솔루션도 되게 좋았고요. 정유주들 실적 좋은 것들, 화학주들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 업종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까지 계속 살아있는 거고 철강금속, 포스코 오늘 그죠? 포스코도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죠. 10년 만에 이런 것들이 좀 그동안 선반영이 되긴 했는데 2분기 실적 더 좋다. 철강 가격 가격에 전이된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기본적으로는 시클리커 업종들은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트레이딩 바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 어땠죠? 아까 얘기한 제약은 좀 떨어졌네요. 오늘 좀 떨어졌어요. 제약 잠깐 차트 볼까요? 이거 어제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지만 조금 조정 나왔죠. 근데 그냥 급하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제약업종 중에 보면은 급등했던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이 좀 차익 실현이 정말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등했어요. 모스코텍도 최근에 바닥에서 거의 30% 넘게 올라오면서 조정받았고 근데 뭐 CMO기와 ST팜, 뭐 동국제약, 삼천전자 이런 것들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오늘 여전히 나쁘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 다 올랐고요. 지금 보면 코스피 거래대금보다 코스닥이 계속 올라와요.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다.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개인이 거래소 팔았죠. 개인 못 버티고 있어요. 코스닥도 팔았네요. 안 사네요. 근데 기관이 샀어요. 누가 샀죠? 금융투자 말고 연기금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소는 팔고 있죠. 이 수급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차트가 삼각 수렴에서 좀 더 이어질까 했는데 얘도 위로 땡기는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들이 4월 말쯤에 대형주들이 많이 쏠려 있는데 나오면서 결국 우상향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완전히 뭐 삼각 수렴에서 이탈하는 듯 페이크로 물량을 털었고 이게 제약바이오 쪽에서 많이 힘들겠어요. 반도체가 근데 여기서 살아 있었고 그래서 이거 반도체가 올렸고 여기선 제약바이오가 지금 올리고 2차 전지가 같이 지금 가세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미국의 빅스라는 지수랑 비교하면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인데 오늘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거 뭐 13레벨, 12레벨까지 가면 UBS에서 독점 리포트 나왔다고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변동성 한번 튈 때 주가는 꼬꾸라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개별주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대형주들 보면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큰 기업 1위, 2위 기업이 시장 약세다 보니까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선방하지 못했고요. LG그룹이 다 좋았네요. 일단 LG그룹 다 좋았고 현대차 그룹도 오늘 나쁘지 않았어요. 네이버 올랐고요. 그죠? 카카오는 지금 액면 분할 때문에 거래 정지입니다. 시클리컬 업종도 어땠죠? 오늘 건설주 좋았고 석유 좋았어요. PBR이 낮은 것들 중에 실적이 좋은 시클리컬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뭐 수주공시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좋고 수혜주 운하 때문에 계속 한국에 대한 조선 기술력들 얘기 나오고 있는데 조금 2분기까지 정말 계속 좋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좋더라도 트레이딩 바이가 저는 맞다. 보유해서 제가 뭐 성장 주식을 끌고 가는 전략을 하기에는 좀 이쪽은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이거 여행 업종 백신이 뭐 접종률이 올라가고 그런다고 해도 숫자가 올해 말까지 나오기 힘들다고 했어요. 모드토가 지금 아마 50이즈 또 신적 갈 겁니다. 그죠? 올라왔다가 때려 맞았어요. 하나투어도 올라가는 데 됐지는 때려 맞았고 화장품 업종도 이렇게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실적이 좋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출 쪽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렵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면세점이나 이런 쪽 이렇게 웹툰 되게 좋게 보는 DNC 미디어 오늘 그죠? 잠깐 차트 볼까요? 이게 오늘 사실 따라 붙으신 분들은 정말 매매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바에 안 잡습니다. 과거 제가 9월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 DNC 미디어를 얘기했었으니 그때 당시에 3만원 그죠? 지금 한 2배, 아까 3, 4배는 좀 거시게 했네요. 2배 좀 이상 올랐어요. 근데
이제 시작이라고는 보는데 물론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멀어지고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은 그죠?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7천원까지 갔었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막 이렇게 유동성에 의해서 가능하긴 하지만 급하게 따라붙을 매매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LNF 오늘도 급등 동아기업 예전에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오늘 신고가를 냈고 2차전지 소재 쪽 동박 쪽 다 좋았습니다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도 좋았고요 헬스케어는 부분적으로 좋은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는데 그죠 뭐 그동안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 좀 쉬어간다 이런 분위기였고 반도체도 그냥 부분 빨간색 파란색 골고루 근데 추세가 이탈된 건 아니고 헬스케어 업종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조금 쉬는 모습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5G 오늘 매우 좋았어요. 그동안 계속 쉬었는데 근데 뭐 시장 대비 좋았던 건 아닌데 반등에 좀 나서는 수급 모습이 나쁜 모습은 아니었다. 핸드셋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A 프로 같은 건 뭡니까 2차전지 후공정 전공정 장비 이런 쪽인데 이거 LG 화학의 95% 매출처 이거 사실 1분기 실적이 되게 안 났었거든요 매출 지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한번 꼬꾸라졌었는데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 작년 신규 상장주지만 PR로 뭐 이런 거 봤을 때 주가는 비쌀 수 있어요 그런 전기차 소재들도 다 PR 엄청 비싸죠 LNF 뭐 이런 거 PR 뭐 80배 90배 넘을 텐데 이것도 지금 그런 PR 개념으로 보기보단 앞으로 성장세 그리고 얘는 전력 반도체 이거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 좀 참조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짓게요. 이틀간의 시장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요. 어제입니다. 어제 코스닥 제약업종 이거 패스할게요. 백악관 CEO 서밋 이거 온라인 화상회로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9개 기업이 참석했고 반도체 기업은 7개사 그중에 삼성전자도 참여했죠. TSMC 포함해서 자 얼마 전 바이든 부행청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핵심이 뭐였죠? 중국과의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이게 어제 화상회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정립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나라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 뭐 소재 업종이 안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항의 밸류체인을 하면서 기술력 있는 우리나라의 장비 업체 소재 업종이 그리고 캐펙스 투자 이런 것들이 정말 미국 내 많이 이루어지면서 더 좋아지는 그런 영향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테이퍼랑 얘기 드렸어요. 그죠? 블룸버그에서 날짜를 딱 찍었어요. 8월 9일이라고 그게. 근데 잭슨홀 미팅이 올해 8월 말인가 있을 거예요. 그죠? 8월 말인가 9월 초에 있을 텐데 이때 아마 좀 명시하지 않을까. 이때부터 줄인다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고 시장을 하반기 좀 준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아까 코인베이스 얘기했는데 이게 새로운 이정표로 간주됩니다. 결국에는 이게 아까 암호화폐가 그동안에 뭐 투기니 뭐 도박이니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암호화폐 지지자들의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오늘 나스닥이 상장하면서 시총을 얼마나 차지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아까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자산이다. 하나의 에셋이다. 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런 어떤 뭐 그죠? 다른 대체 자산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NFT라고 지금 메타버스에서도 그죠? 대체 불가능한 자산 이런 것들 나오고 있잖아요. 막 미술 그림 이런 것도 테슬라의 그 와이프 거를 정말 비싸게 사들이고 누군가가 이런 세상이라는 거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사기야. 과거의 관습으로 바라보면은 정말 이 시장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 테슬라의 주가 상승 랠리 분위기가 비트코인과 연결되던 안 되던 오타가 있네요. 시작된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를 다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2차전지 기업들 오늘도 급등했지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마켓이요. 시작도 안 했다는 거고 폭스바겐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미국 내에서 나오든 중국 내에서 나오든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경쟁력 이니셔티브 있는 기업들은 계속 이 시장의 파이가 되게 커지면서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치주 시클리컬 요새 갖고 계신 분들 뭐 포스코 이런 거 갖고 계신 분은 좋겠지만 최근에 사신 분들은 힘들 거고요. 그쵸? 뭐 해운주 이런 거 HM의 페노션 이런 거 재미없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기간 급등했고요. 일부 에너지가 기관의 분석이 계속 이쪽으로 타야 된다. 그게 왜죠? 금리 때문에 이런 거였는데 지금 3월 중순부터 뭐가 달립니까? 성장주만 거의
독보적으로 달리고 있고 신고가들도 다 성장 중입니다. 과거에 많이 떨어졌던 해운주들이 이렇게 다시 오르긴 했지만 제가 월봉으로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된 거고 이게 이렇게 갈 거냐? 이거는 추세적으로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계속 QOQ, YY로 좋아지는 기업에 뭔가가 필요한데 시클리컬 업종은 2분기, 3분기가 피크아웃을 찍으면은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자, 이 추세가 중간중간 흔들릴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좀 떨어졌듯이. 하지만 미국이 테이퍼링 아닌 금리 인상 이게 진짜 나오기 전까진 저는 이제 시장은 정말 시작도 안 했다. 코스피가 3000 레벨에서 좀 쉬고 3개월 4개월을 갔지만 기업들의 어닝이 나오면서 결국 3,500, 4,000을 가는 중장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주식 투자를 늦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보고 있고 코스닥도 1000이니까 야 비싸 이럴 수 있어요. 20년 전에 IT 버블 때 시가총액 작을 때 코스닥 1000과 지금의 시가총액 이 똑같이 지수는 1000인데 시가총액 비교하면 정말 많이 성장했거든요. 정말 기업들이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많이 컸다는 걸 뉴스에서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밸류체인 기업들 보면은 정말 저는 대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진짜 긍지의 한국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일본의 소재 이런 장비 이런 업체들도 정말 기술력을 따라가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뒷배경에는 전방산업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밑에 또 역으로 봤을 때 그런 기업들이 없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대형주 정말 재미없는 시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걸릴 것 같고 2분기 실적이 핸드셋, IM 부분에서 나오지 않으면 반도체가 좋아도 삼성전자 주가는 2분기도 못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중성주 수급이 계속 갈 수 있고 코스피가 오르려면 대형주가 올라야 되는데 대형주 중에서는 정말 이익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만 아주 집중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비싸다고 시장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겁먹을 필요는 분명히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